유튜브 구독자가 무려 1000만 명 넘게 있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유튜버 1위 찌양씨 소식이 오늘 아주 화제입니다. 전 남자친구한테 폭행과 협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1000만 유튜버가 이런 일을 당했던 건지 영상부터 만나보시죠. 사장님, 한 판 더 해주세요. 맛있다. 이게 지금 하루에 진짜 거의 매일 2번씩은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때 제가 방송한 지 5년이 조금 넘은 4년 동안 매일같이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, 유튜버 찌양 씨가 오늘 새벽에 직접 피해의 전말을 밝혔습니다. 전 남자친구의 폭력적인 모습에 헤어지자라고 했더니 그 남자친구가 몰래카메라를 내가 대중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 그렇게 지속적인 폭행 또 갈취가 있었다는 겁니다. 찌양 씨의 목소리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. 방송하기 전에.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약간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막 보이더라고요. 그때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걸로 버는 돈도 다 뺏어갔어요.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또 다시 이제 폭력을 쓰면서 가족들한테도 막 너 다 말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하루에 진짜 거의 매일 2번씩은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때 직원들까지 협박을 하더라고요. 직원들한테도 막 욕하고 카메라도 막 부수고 모니터도 부수고 저 때문에 괜히 직원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. 4년 동안 그랬어요. 자, 찌양 씨 하면요.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유튜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사랑받는 유튜버이고 최근까지 방송 활동도 활발히 했던 분인데 박혜명 기자님,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찌양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. 네. 찌양 씨 같은 경우에는 먹방 유튜버로 유명한데요. 저희가 이제 인기 유튜버들이 많다고 하지만 네. 사실 그 수가 어느 정도 10만, 몇백만 정도의 한계거든요. 근데 오늘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봤던 수치로는 1010만.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. 1000만 명이 넘었다는 구독자의 소통할 수 있는 구독자가 있다는 거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의미하고 네. 뭐 각종 이제 지상파라든지 이런 데도 출연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유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항상 또 밝은 모습을 보여왔거든요. 예.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런 이야기가 공개됐을 때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. 예. 1000만 명, 저는 뭐 100만 명, 뭐 이런 유튜버 봤습니다만 1000만 명을 구독자로 보유한 이 유명 유튜버입니다. 임지혜 변호사님.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겪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.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유튜버 찌양 씨는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 먹방이라고 하죠.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많이 먹기도 하는 이 컨텐츠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예.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팬들이 이제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또 관찰도 하고 또 그렇죠. 뭐 의상도 관심을 받게 되고 많은 관심을 받은 건 맞았어요.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영상들을 보니까 찌양 씨
팔이나 이런 이제 팔목이나 손가락 등에 멍이 들어있거나 상처가 있어서 붕대를 감아둔 경우, 그리고 파스를 붙이고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던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 그 당시에는 미처 제대로 인지하고 지나가지 못했지만 사실상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폭력에 좀 무자비하게 노출됐던 것이 아니었냐,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박현민 기자님, 그러니까 지금 찌양 씨가 유튜버가 된 것도 지금 이 남자친구와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찌양 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는데 전 남자친구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했다,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그 유흥업소에 일한 것 자체도 거슬러 올라가면 네. 그것 역시도 남자친구가 그거를 일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때 나온 수익 역시도 회수했다.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라는 게 찌양 씨가 밝힌 입장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 찌양 씨와 함께 그 피해 사실을 밝힌 변호사는요, 범죄 사실이 워낙 방대해서 이거를 고소장 작성하는 데만 한 달 걸렸다, 이렇게 강조했습니다. 만나보시죠. 당시 이제 찌양님께서 입었던 피해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. 지금 폭행 등에 의해서 이제 상해를 입으신 것들입니다. 사실 이 사건에서 범죄 사실이 정말 많았거든요. 음성 파일만 3,800개 정도가 됐었어요.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3-4명의 변호사가 거의 한 달을 걸려서 고소장을 작성을 했고, 사진에 포렌식 자료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양이 정말 방대했거든요.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피해 사실이었고,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범죄 사실이고, 이게 이렇게 많은 범죄 피해가 사실 있었던 거거든요. 자, 임 변호사님,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찌양 씨가 유튜브 개설한 게 2018년인데 그 이후에 구독자들이 봤을 때 이 찌양 씨의 팔과 등등의 신체에서 멍자국이 많이 발견됐다,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? 그렇습니다. 이제 안타깝죠. 이제 찌양 씨가 처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워낙 또 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원해서 자의로 인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닌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, 지금 어제 공개된 이 내용에 따르면은 사실상 지금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 전 남자친구의 어떤 강요, 예. 그러니까 금원을 요구한 부분이 다른 또 이제 데이트 폭력 같은 부분의 문제와도 덧붙여져서 지속적으로 어떤 금원을 요구하고 이제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하는 와중에 이제 유튜브를 그럼 하겠다, 이런 식으로 좀 처음에 유튜브에 데뷔한 사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도 이제 계속 살펴봐야겠지만 이 유튜브로 사실 찌양 씨가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올렸을 거라고 모두도 예측을 하셨을 텐데 네. 정작 찌양 씨는 이제 나중에는 이 가해자가 본인이 유튜버에 대한 이 소속사를 차려서 찌양 씨가 받아야 하는 그 정산금의 거의 대부분을 착복해가고 이 얼마 정산을 받은 것마저도 이제 다시 다 가져감으로써 사실상 찌양 씨는 치킨을 시켜서 먹으면서 방송할 그 돈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면서 이제 폭행과 더불어서 금전적인 그런 어떤 이런 금전적인 착취까지도 동반이 되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니까요. 지금 이 찌양 씨가 부당하게 당한 게 폭행뿐이 아니라요, 이 전 남자친구가 소속사를 만들고 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서 4년 동안 갈취당한 금액이 약 40억 원에 달한다,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. 만나보시죠. 돈은 그럼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고 얘기를 하길래 이제 방송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,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.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,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어요. 찌양님이 못 받았던 정산금이 최소 4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좀 회복을 해서 정산금을 반환을 받았고요. 자, 연예 전문 기자인 최정아 기자님 나오셨는데, 최 기자님, 그러니까 찌양 씨가 고백한 거에 따르면은 먹방에 쓸 치킨마저 살 돈이 없었다. 1000만 유튜버가, 물론 뭐 이때 초반에는 1000만이 아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, 이 먹방의 대표적인 유튜버인 찌양 씨가 치킨 시켜 먹을 돈도 없었다,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.
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을 안기고 있는데요. 우리가 1000만 유튜버라고 한다면 이제 중간에 들어오는 광고라던가 아니면 네. 뭐 조회수만 해도 월 수익이 뭐 몇천 원 될 것이다, 몇 억은 될 것이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수익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쯔양 씨가 글쎄요 2만 원, 3만 원도 정도 되는 치킨을 살 돈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팬분들 그리고 많은 대중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쯔양 씨의 이 몸에 있는 상처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 이 현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을 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쯔양 씨 이렇게 오랜 기간 폭행과 협박, 피해 사실이 매우 큰데 그럼에도 숨기고만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. 이제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이 사람들 덕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. 만나보시죠. 직원들이 이제 몇 년, 2년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. 제가 이제 맞고 협박당하고 하는 거를.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진짜 참을 수 없다고 같이 고소 진행하자고 방송 그만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. 제발 괜찮으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직원들까지 협박을 하더라고요.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다 있는 거 줄 테니까 제발 그냥 떠나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돌아왔던 답변이 이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고 방송한 건 나 때문이지 않냐고 막 가족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직원들에게까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. 사실 제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했었어요. 맞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. 협박도 솔직히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. 근데 가족 같은 직원들이거든요. 진짜 이 일이 알려지는 건 사실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 원하지 않았어요. 어떤 방식으로도. 박혜민 기자님,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쯔양 씨가 거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폭행과 협박 장기간 이어졌는데도 숨기고 싶었다. 그럼에도 우리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용기 낼 수 있었다. 이 얘기거든요. 네. 뭐 아무래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고 너무 채널도 잘 운영되고 있었던 입장에서 네. 이런 일들이 밝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. 근데 하지만 또 어리기도 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가 2년 전에 직원들이 알게 돼서 같이 뭐 해보자라는 얘기 조언을 해줬는데 그걸 안 A씨가 또 다시 직원들까지 협박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아까도 말을 했지만 쯔양 씨가 자기가 맞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. 협박도 익숙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피해자 가스라이팅이거든요. 이거 상황에 처해 있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반항해야 될지 의식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. 예. 하지만 직원들까지 협박을 당한 상황에 처하니까 이제 뭔가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